그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어느 아침 제 얼굴은 평소와 달랐지요. 사무실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땐 몰랐지요. 이 침묵이 끝이 될 줄은.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도 그는 가장 먼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중견기업 본사 6층. 형광등 불빛은 늘 그렇듯 차갑게 켜져 있었다. 김성호 66.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년 퇴직이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는 잠시 서 있었다. 출입증을 찍고 들어온 뒤 늘 하던 대로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책상 위에 먼지가 없는지, 프린터 전원은 켜져 있는지. 누가 시킨 적은 없지만 그는 늘 그랬다. 편하긴 하네요. 뒤에서 들린 말에 고개를 돌렸다. 재무팀 팀장 박준혁이었다. 아직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그는 이미 넥타이를 단단히 맸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요즘은 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단순한 일은 사람이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김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네요. 그 대답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박준혁은 커피를 들고 지나갔고 곧이어 몇몇 젊은 직원들이 출근했다. 누군가는 그를 힐끗 받고 누군가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아, 드디어 나가는구나. 이제 자리 하나 비네. 작게 흘러나온 말들이었지만 그는 다 들었다. 들리지 않는 척했을 뿐이다. 40년을 다닌 회사에서 그의 마지막 주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김성호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젊었을 때도 그랬다. 회의에서 손을 번쩍 들기보다는 끝나고 남아서 정리하는 쪽이었다. 입사 첫 해 그는 복사실에서 야근을 했다. 선배가 잘못 작성한 서류를 다시 정리하느라 밤을 샜다. 그 선배는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했다. 그런 일은 수없이 반복됐다. 성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실수하면 조용히 메웠다. 그게 습관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있는 듯 없는 사람이 됐다. 문제는 없지만 존재감도 없었다. 컴퓨터가 바뀌고 회계 프로그램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어도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후배들이 들어왔다. 그는 그들에게 일을 가르쳤다. 천천히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무리하지 마요.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 해도 돼요. 집에 일찍 가요. 가족이 기다리잖아요. 그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덕분에 버틴 사람은 있었다. 정작 회사에서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아무 실적 없는 사람. 시대에 뒤처진 직원. 그냥 오래 다닌 사람. 그 말들이 쌓이는 동안 김성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 맨 안쪽. 늘 잠겨있던 작은 수첩.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적어온 기록. 그 수첩이 무엇인지 왜 적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다. 적어도 아직은. 목요일 저녁. 퇴직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사무실은 평소보다 시끄러웠다. 회식 이야기가 오갔다. 그의 송별회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 굳이 할 필요 있어? 형식적으로 10분만 하면 되지.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 그의 40년은 없었다. 김성호는 책상을 정리했다. 오래된 볼펜 하나를 천천히 닦았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이었다.
그때였다. 재무팀 박준혁이 그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더미를 내려놓았다. 이것들 복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안 해요. 그리고 덧붙였다. 마지막까지 고생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선배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김성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었다. 프린터 쪽으로 걸어가다 서류 사이에 낯익은 숫자가 보였다. 아주 잠깐 그의 걸음이 멈췄다.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사를 계속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가 잠든 뒤에도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 수첩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 귀하. 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결정해야겠지. 그땐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선택이 수백 명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아내는 잠결에 그가 서재에서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다. 15년이면 충분했지.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퇴직을 이틀 앞둔 목요일 아침, 김성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사무실에 들어섰다.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고 서류 사이로 스쳐 지나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무실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다. 누군가는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다음 달 인사 이동 소문을 나눴다. 그 와중에도 김성호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처럼 취급됐다. 아, 김 선배. 재무팀 팀장 박준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다. 어제 복사한 자료 말인데요. 혹시 순서 좀 틀린 거 아닌가요? 김성호는 조용히 다가갔다. 서류를 훑어봤다. 순서는 맞았다.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박준혁은 대충 넘기며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은 작은 실수 하나도 바로 문제되니까. 말은 가볍게 했지만 주변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마치 또 저 사람 때문인가라는 눈빛이었다. 김성호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걸. 점심 무렵 회계팀에서 작은 소란이 났다. 이거 이상한데? 금액이 안 맞아.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왔다. 김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다. 그가 어제 복사했던 자료였다. 5억 원 규모의 거래. 회수 예정이던 매출 채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계산을 다시 해보니 어딘가 비어 있었다. 김성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재무팀 책상으로 다가갔다. 혹시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준혁이 말을 끊었다. 김 선배, 그건 제가 맡은 건이에요. 목소리가 낮아졌고 주변 공기가 단단해졌다. 이미 다 검토 끝난 겁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지면 곤란해요. 김성호는 한 발 물러섰다. 더 말하면 괜히 퇴직을 앞둔 사람이 문제 일으킨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혼자 남아 다시 계산했다.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메워주던 일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고 있었다. 그때 인사팀의 이선영 과장이 다가왔다. 김 선배, 퇴직 서류 때문에 잠깐 괜찮으세요? 그녀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솔직히 다들 선배를 잘 몰라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어요.
늘 뒤에서 정리해 주셨다는 거. 김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다. 김성호는 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그 수첩이 거기 있었다. 15년 동안 위기 때마다 적어온 기록, 날짜, 금액, 이름,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선택들. 그는 수첩을 펼쳤다가 천천히 덮었다. 지금까지는 침묵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아니라 무기가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다. 당신.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 일. 아직 끝난 거 아니지?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다. 이대로 떠나면 정말 괜찮을까? 이제는 그 질문을 외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김성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창밖에는 새벽의 공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한동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이 많았지만 어제처럼 흔들리지는 않았다.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다. 거울 앞에 선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책상으로 가 서랍을 열었다. 그 봉투가 거기 있었다. 대표이사 귀하. 어젯밤 다시 꺼냈다가 넣어둔 그것이다. 봉투는 이미 봉해져 있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김성호는 알았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라는 걸. 되돌릴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자리가 많았다. 그는 평소처럼 불을 켰고 책상 위를 정리했다. 하지만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또렷이 보였다. 박준혁 팀장이 젊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 서류를 넘기며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근히 흘리는 말들. 이거 전에 김 선배 쪽에서 다뤘던 건데 인수인계가 좀 애매했죠. 김성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침묵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정확히 보게 됐다. 점심 무렵 재무팀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다. 회수 안 되면 큰일인데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 말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이름. 김성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속으로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제는 다 막아줄 수 없겠구나. 그때 신입사원 정우진이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선배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말없이 도와주셔서요. 그 말에 김성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가 겨우 말했다. 일은 서로 도와야죠.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오래 남았다. 그는 깨달았다. 모두를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점점 분주해졌다. 금요일 특유의 들뜬 분위기. 김성호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상자 하나에 40년이 담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다. 주머니에 있는 봉투의 감촉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사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김성호 선배님, 정리 끝나시면 잠시 대표이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주변에서 여러 시선이 모였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무관심도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건네려 하는지. 김성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될지, 모두를 흔드는 일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대표이사실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다. 지금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아니었다. 오후 5시 사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전 직원은 즉시 대회의실로 모여주십시오. 대표이사님의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였다. 의자 끄는 소리, 작은 탄식, 서로 눈치를 보는 시선들. 김성호는 대회의실 맨 뒤 늘 그렇듯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의 각이 손에 닿았다. 앞줄에는 박준혁 팀장이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가 옆 사람에게 낮게 말했다. 설마 퇴직자 인사겠어? 회의실 문이 닫혔다. 대표이사가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손에는 익숙하지 않은 봉투 하나. 김성호의 봉투였다. 오늘 김성호 부장님, 아니 김성호 씨의 퇴직일입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박준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15년 전 우리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을 상황이었습니다. 웅성거림,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들. 그때 누군가가 개인 자산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누군가 웃듯 말했다. 농담이시죠?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회의실 맨 뒤. 김성호 씨는 지난 15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거액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숫자가 이어졌다. 금액이 언급됐다. 숨이 멎는 소리. 의자가 삐걱였다. 그 자금으로 여러분의 급여가 나갔고 회사가 유지됐습니다. 박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실적도 없는 박 팀장. 대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만하십시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성호는 그제야 일어섰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 나왔다. 회의실 안이 숨을 죽였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해왔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삼켰다. 여러분이 일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박준혁을 바라봤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마지막 날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며 조롱을 받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무너졌다. 몰랐습니다. 그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정말 몰랐어요. 김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는 말로 지나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성호 씨는 오늘부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무너졌다. 그럼 회사는? 급여는? 우리는 어떻게 해? 말들이 겹쳤다. 소음, 혼란. 박준혁이 김성호 앞에 다가왔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김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장면을 그저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다. 다만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이 다음을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파멸로 이어질지 다른 길로 이어질지. 김성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이미 해는 기울어 있었다. 사무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거의 없었다. 김성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봉투도 서류도 모든 건 이미 그 방에 남겨두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천천히 닫혔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다. 그 안에서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생각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그저 서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40년 동안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문으로 퇴근했다. 오늘도 그랬다. 다만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달랐다. 며칠이 흘렀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김성호는 잠시 멍하니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급할 것이 없었다.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서서 잔을 들고 밖을 봤다. 평소엔 보지 못하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몇 통의 전화가 왔다. 그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정우진이 서 있었다. 신입사원. 끝까지 그를 선배라 부르던 사람.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성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저 차 한 잔을 마셨다. 회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우진의 말은 짧았다.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는 이제 그 안에 있지 않았다. 정우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선배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몇 달 뒤 김성호는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서 있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일정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오래된 볼펜 하나를 꺼냈다. 마지막 정리할 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볼펜. 누군가에게 받았고 오래도록 쓰던 것. 이제는 쓸 일이 많지 않았다. 그는 잠시 볼펜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 그는 웃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제 그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지지 않아도 됐다. 그날 밤 김성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밖을 바라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평범함이 그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공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